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1페이지죠. 챕터 2 해가지고 계약의 효력이 나오고 있죠. 기본 개념 문제 해가지고 1번 문제가 나오죠. 계약의 효력이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은 1번. 민법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쌍무계약 당사자에게 상대방의 권리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X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동시항변권이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한다. 그죠? 그럼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이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네가 할 때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뭐예요? 거부권 내지는 항변권이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권리 자체를 뭐하는 건 부정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부인할 수 있는 이건 뭐죠? X가 되네요. 2번. 이행기가 서로 다른 선이행 의무자는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언제나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예요. 자, 선이행 의무자 먼저 이행하기로 했죠. 그러면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언제나는 아니죠. 특히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죠. 3번. 우리 위험 부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채권자주의를 취하고 있다. X예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해요. 4번.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채무 이행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하게 되면 제3자는 직접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따라서 그 제3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채권 양도, 채무 인수, 상속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결국은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동시이행 항변권도 뭐가 되겠어요? 승계가 될 테니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X가 됩니다. 답은 4번이죠. 자, 넘기셔서 2번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맞고요. 이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설명드리지만 이해하실 것까지는 없긴 한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상계가 뭐죠? 줄 돈과 받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죠? 상계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받을 돈과 줄 돈을 까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상계. 그럼 생각해 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인데 갑이 돈을 안 줘요. 가만 보니까 자신도 갑에게 1억을 줘야 될 채무, 갑에게 자신에 대한 채권이 있어요. 이때 을이 만약에 자신이 받을 돈 1억과 줄 돈 1억을 까버리는 걸 우리가 상계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을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자동채권이라고 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뭐라 그러냐면 수동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말은 이 항변권을 누가 행사하고 있는 거죠? 채무자인 갑이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을이 까버리게 되면 갑의 동시이행 항변권이 침해되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자동채권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깔 수 없다, 상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수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면 이때는 상계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왜요? 수동채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붙어 있다는 말은 상계자인 을이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얘기고, 자신의 권리는 물론 포기하는 것은 마음이니까
상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동시항변권이 어디에 붙어 있어요? 자동 채권에 붙어 있으면 상계할 수 없습니다. 왜요? 상대방이 행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수동 채권에 동시항변권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있다. 왜요? 지가 행사하는 거니까. 2번. 동시이해 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이게 뭐죠? X고 중요하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경계가 뭐죠?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이행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경계예요. 따라서 경계도 어차피 뭐예요? 이행이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동시이해 항변권은 뭐예요?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하는 게 동시이해 항변권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이행한다면 저는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권을 뭐 할 수 없겠어요? 행사할 수 없겠죠. 자, 그럼 합쳐보자고요. 경계는 이행이고 이행이 있으면 동시이행 항변권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시고. 3번. 채권이 양도되면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니까 동시이해 항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돼요. 따라서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시이해 항변권과 소멸시효는 별개의 문제죠. 따라서 동시이해 항변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문도 물론 맞는 지문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입니다. 판례가 나오고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1번.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 자, 동시항변권은 뭐예요? 쌍무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의무는 동시행 관계다. 이런 얘기니까 같은 쌍무계약이 되는 것이 원칙이죠. 따라서 다른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서 채권이 발생했다면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맞네요. 2번. 매수인이 자신에게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을 지급하고 있던 중에까지 끊어보면, 자, 중도금을 이유로는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등기 서류 안 주면 중도금 못 주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요? 중도금은 등기 서류 받기 전에 먼저 이행하기로 한 선이행 의무이기 때문에. 다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에는 선이행 의무자인 중도금 지급 의무자도 동시이해 항변권 행사할 수 있어요. 중요한데, 첫째,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둘째,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지체 중, 다른 말로 하면 중도금을 안 주고 있는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상대방의 등기서류를 교부하기로 한 시점이 도래하면 그때부터는 중도금, 선이행 의무도 동시이해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보자고요.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에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가 지났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이행기도 지난 거죠. 그러면 매수인은 잔금 지급의 이후부터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문은 맞아요. 왜요? 동시이행 항변권이 중도금에도 뭐예요? 생겼으니까요. 3번.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이를 수행하지 않아 수령지체에 빠진 경우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만약에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하면 되죠. 다시 말하면 이행 또는 이행을 제공을 하면 동시이해 항변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례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한 번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여기까지 지문에서 수령 지체에 빠졌죠. 그래도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어떻게 되고 있어야 돼요? 계속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더 이상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없다면 수령 지체에 빠진 사람도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그 일방이 자기의 채무에 이행을 다시 하지 않고서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동시이해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매매 대금을 반환함에 있어서는 매도인, 매수인의 상호 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매매 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계산한 법정 이자를 부과하여 지급해야 한다. 맞습니다. 우리가 해제에서 또 배우고 있지만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법정이자 5%를 부과합니다. 5번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 당사자 상호 간의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민법이 명문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일단 2번, 3번, 4번, 5번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1번이 문제인데 1번은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해석상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5가지 모두가 동시이행 관계고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1번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상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단 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가 갖는 거죠. 다만 채권을 양도했다, 채무가 인수가 됐다, 상속이 됐다, 당사자적 지위가 승계가 되면 승계인에게도 뭐가 인정이 돼요? 동시이해 항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1번 동시이해 항변권은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여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죠. 나머지 분들 좀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6번 유치권과 동시이행 항변권의 이동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동이라는 말이 나오죠. 약간 좀 쓰지 말아야 될 말인데 이동이라는 말은 차이점이라는 뜻입니다. 차이점. 그래서 이동에 관한 차이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가끔 이렇게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유치권은 독립된 담보 물권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동시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항변권인데 이거는 쌍무계약이라는 계약의 본질적 내용이죠. 따라서 유치권은 독립된 담보 물권이고 동시이해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내용이다. 채권의 권능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1번 보시면 유치권은 독립의 물건이며 동시이해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따르는 단순한 권능이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유치권은 뭐예요? 담보 물건이니까 경매권이 있겠죠. 그렇지만 동시이해항변권은 담보 물건이 아니니까 물론 경매권이 없어요. 따라서 2번 유치권뿐만 아니라 동시이해항변권에도 경매권이 인정된다는 질문은 X가 되죠. 3번 유치권이든 동시이해항변권이든 공평의 원칙에서 인정된다는 점에서는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자 우리가 유치권 소멸 사유 중에서 이런 거 있었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유치권만 있는 거예요. 동시항변권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고요. 그 다음에 5번 유치권은 뭘 거절할 수 있죠?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인도를 거절할 수 있죠. 그럼 동시항변권은 뭘 거절해요? 계약의 내용을 거절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가 50만 원을 갖고 초상화를 그려주기로 계약했어요. 그럼 저는 50만 원을 안 주면 초상화 못 그려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동시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5만 원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5만 원 안 주면 음식 못 만들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유치권은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거고요. 동시항변권은
계약의 내용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유치권에 의하여 거절되는 것은 물건의 인도이나 동시이행 항변권에 의하여 거절할 수 있는 구분은 제한이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자, 7번 문제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1번이죠. 동시이행 항변권은 유치권과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X. 상당한 담보를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것은 뭐의 하나입니까? 유치권의 하나죠. 2번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3번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지만 이행지체 중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하면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4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된다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행 거절이죠. 따라서 이행하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그 중에서도 이행지체가 아닌 것이 되고요. 5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만약에 재판에서 문제가 됐다면 주장을 해야 하지만 법원 판사가 고려해 준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이죠. 법원에서 소송에서 문제가 됐다면 동시이행 항변권은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 인정하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보시면 될 것 같고 9번 문제입니다. 판례가 동시이행 항변권을 인정한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이 답이죠.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대출 받았거든요. 저당권 설정하고요. 근데 돈을 갚으러 가가지고 은행 아가씨한테 아가씨 저당권 말소 안 하면 돈 못 갚습니다 라고 얘기해봐야 그 아가씨가 뭐예요? 콧방귀도 안 깨죠. 먼저 돈을 갖고 나중에 담보를 말소하는 것입니다. 그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 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 담보 이런 담보를 말소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동시행관계가 아니에요. 따라서 4번을 보시면 특정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격려된 채권자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그러면 담보를 목적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면 이게 뭐예요? 양도담보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니까 피담보 채무에 변제해가지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되는 지문입니다. 넘겨보시면 10번 해가지고 유치권과의 차이점을 또 고르라는 문제가 작년에 출제가 됐죠. 재작년에, 그죠? 자, 일단, 기억은 1번, 기억은 X죠.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을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한다. X. 왜요? 점유를 성립요건으로 하는 거는 유치권만 그래요. 동시양변권 그런 거 없어요. 니은번.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이고 맞고 디귿번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은 서로 병존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유치권과 동시양변권을 따로 배우지만 두 가지가 병존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계 수리공이거든요. 그러면 시계를 수리하고 5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이건 일종의 뭐죠? 도급계약이고 쌍무계약이죠. 일을 완성을 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잖아요. 그럼 만약에 시계 수리비를 안 준다면 시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고 쌍방의 의무는 뭐죠? 동시이행 관계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 시계 수리비는 시계로부터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니까 저는 또 무엇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럼 저는 그 시계에 대해서 쌍도급이라는 쌍무계약을 이유로 한 동시이행 항변권이나 또는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둘 다 함께 가지고 아무거나 행사하면 되니까 병존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얘로 또 대단히 얘가 많습니다. 1번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맞죠?
동시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 채권의 내용에 불과하다.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이죠. 틀린 걸 찾습니다.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고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가 되면 이것도 이제 교환이거든요. 법적 성질이. 따라서 교환, 쌍무계약이니까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고요. 3번 조심하셔야 돼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된 임차권 등기는 단순한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우리 판례는 저당권으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담보물권이라는 거죠. 따라서 변제와 담보 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주고 영수증을 받아서 임대인이 알아서 나중에 말소해야 될 문제로 봐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임차권 등기가 아니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법적 성질이 뭐죠? 저당권 담보라고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이해되시고 자세한 것은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또 문제 나오겠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채권이 양도가 되면 동시항변권도 어떻게 해요? 승계가 되고 5번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항변권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동시항변권 인정이 되죠. 우측에 12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고 한번 쭉 보시되 4번을 보시면 부동산 매매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원상회복은 동시이행 관계지만 뭐는 줘야 되는 거예요? 원상회복할 것이 뭐죠? 금전이라면 뭐는 줘야 돼요? 이자는 줘야 되니까 계속 보시면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의무와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 때까지 맞는데 매도인이 반환하여 매매대금의 민법 소송의 법정 유리한 법정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넘겨보시면 13번입니다.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이제 좀 길죠. 그래도 좀 판례를 검토하는 거니까 꼼꼼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1번이 답인데 읽어보진 않을 거 이런 문제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어음이 교부가 된 경우에 변제와 담보 말소는 어음 반환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다만 동시이행 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판례는 요 담보 목적 교부된 어음에 대해서는 지체 책임은 부담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인가 쉽죠? 설명을 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1억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게 어음을 교부해 줬어요. 의뢰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담보 목적으로 어음을 교부하면 좀 크게 써요. 예를 들어서 한 1억 5천 정도. 그럼 이게 어떻게 담보로서 기능을 하게 되냐면 갑이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안 갚게 되면 을은 요 갑으로부터 받아든 어음을 뭐예요? 돌려버리죠. 돌려버리면 할인해서 뭐 한 1억 2, 3천 받게 되고 나중에 갑은 이 어음이 돌아오게 되면 얼마를 변제해야 돼요? 1억 5천을 변제해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담보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따라서 나중에 갑이 1억을 변제할 때는 요거 돌려받아야죠. 왜요? 만약에 1억을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우리 돌려버리면 실제로 얼마를 날리게 돼요? 2억 5천을 날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네가 어음을 안 돌려주면 1억 못 갚겠다. 동시이행항변권은 인정이 돼요. 다만 특이한 것은 지체 책임은 부담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거기까지 꼭 기억해 두시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문제 길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꼭 한번 검토해 보셔야 돼요. 우측에 14번 보시면 작년도 문제가 나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손해배상 채무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손해배상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 아닌지는 그 손해배상 채무를 발생시킨 원래의 채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원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도 동시이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이행 항변권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2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는 경우,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점유는 적법한 점유겠죠. 따라서 불법 점유를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지문은 X가 되죠. 3번 동시이행 항변권이 문제가 된다면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이 고려해주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다. X가 되고요. 4번 채권자 이행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가 주장한 동시이행 항변권이 받아들여졌다면 유치권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전부 패소 판결을 받게 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쌍방의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되죠. 이 정도 난이도가 실제로 출제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 때 위험 부담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